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윙런 2부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2부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이지영 앵커이고요. 스윙런 1부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 톡방을 잠시 닫아놨는데 지금 다시 한번 오픈이 됐다라고 합니다. 스윙런 이제 여러분들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그냥 QR코드 가져다만 대시면은 영어 링크 타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오늘 장중 생방송 공략주 한 가지 나갈 예정입니다. 눈 크게 뜨시고요.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종목과 매수가에 관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의 안정화 언제쯤 일어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스윙런 어떤 수익률을 창출했는지 최근 수익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요. 1부, 2부 방송 2시간 동안 3가지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 3가지 종목이 모두 다 100% 적중을 했습니다. 로보로보가 23.8%, 아모센스 12.3%, 그리고 비덴트 17.1%라는 수익률 함께 해드렸고요. 만약에 지난주 저희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 오셔서 전문가님의 이 종목들을 따라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실 수 있도록 장중 생방송 공략주 나간다라고 하니까 그 시크릿 종목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자면 D&T 관련주들은 우리가 32.5%라는 수익률 함께 해드렸고요. 현대 BNG 스틸 그리고 곡물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팜스토리 2,465원의 매수가 들어가서 29.6% 수익률 함께 해드렸습니다. 문배철강 13.1%고요. 이 최근 수익률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한 달 이내의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종목명이 많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그만큼 적중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수익률만 4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저희의 매매 방식은요. 일주일에 장중 생방송 공략주 한 종목씩 4주 동안 4종목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D&T가 32.5%, 팜스토리 50%가 넘어갔습니다. TCC 스틸 21.6%, 로보로보 23.8%까지 보시면 모든 종목군들이 시장의 이슈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이 이슈를 먼저 붙잡을 수 있는 전략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러한 대장주들을 제시를 해드리는 그러한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은 전문가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상시에는 노란톡방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방송 중에만 열어놓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면서 노란톡방 QR코드 타고 와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오늘의 공략주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요. 이렇게 3종목을 들여서 저희의 4가지의 포트폴리오 중에 딱 한 종목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로보로보가 23.8%, 아모센스가 12.3%, 비덴트도 17%나 올라줬습니다. 역시나 이 정책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던 종목이었었죠. 그렇다면은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섹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오늘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을 좀 공략을 해볼 텐데 정확한 종목명 역시나 하단에 QR코드 타고 와주시는 분들에게만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요. 손쉽게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와주시는 분들 지금 방장보시 입장하시는 분들을 열심히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쪽으로 오셔야지만 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오늘 어떤 종목을 드릴 건지 오늘의 공략주에 관해서 제가 짧은 브리핑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부부터 많은 힌트들을 드렸었는데 아직 정답이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이 삼성전자, 메타버스라는 2가지의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주 총회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개발하겠다라는 주주 총회 측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냥 뜬구름이 있는 이슈가 아니라 확정적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과 손을 잡을 것인가, 어떤 기업과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앞으로의 귀추로 좀 주목을 해야겠죠. 그런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은요, 지금 공략하기가 너무나 좁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2월 하락장에서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물론 재무도 파악을 해야 하고 수급도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삼성전자라는 기업과의 연관성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검증이 마친 그러한 종목이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미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상승할지는 모른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요, 차기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슈까지도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절대 저희가 고점에서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은 전문가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오히려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오늘장의 쉬어감이 매수 타이밍으로 잡기에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생방송 장중 공략이 들어갈 거고요. 매수 타이밍과 종목명에 관해서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 크게 뜨고요. 저희 노란톡방 지켜만 봐주시면은 우리 전문가님이 장중에 생방송 공략주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차트적인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50% 가량의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하락장이요, 우리가 최근에 가장 힘들었었던 1월달, 2월달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반등 구간에 올라서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너무나 매력적이게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메타버스라는 이슈만으로도 충분할 텐데요. 차트적인 자리도 너무나 좋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들도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이 종목 저희가 장중 생방송 공략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휴대폰 카메라 QR코드 가져다만 되시면 영어 링크 타고 저희 노란톡방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윙런 2부의 1부 제가 한번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전문가님 얼른 만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만나요. 스윙런 2부에서 또 함께합니다. 오늘 1부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2부도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한번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방송만 보시더라도 이 시장에 관해서는 정말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장중 생방송 공략주에 관해서도 얻어가시는 알찬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빨간 레드 전문가님을 일단은 하루빨리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유, 오랜만이에요. 또 네. 오랜만이에요. 네. 또 오랜만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이 레드 전장 보고 무슨 생각 나십니까? 엄청나게 저 빨간색 입어가지고 엄청나게 좋다, 엄청나게 잘 어울린다 이런 것보다 내 계좌가 빨간색이면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뭐 빨간색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파란색과 또 아닌
본인들 계좌에 초록색인 것만 해도 엄청나게 성공한 겁니다. 투자 인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오고 싶으시면 이 밑에 노란톡에 카메라 갖다 대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2부 방송을 바로 시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 수익 브리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시작하나요? 네. 조금 할까요? 네, 바로 시작해 네, 주세요.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오늘 얘들가 노란톡에 입장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노란톡에서 알려드릴 때 섹터에 대해서 대장주 다 알려드립니다. 말 그대로 방사능이 문제가 있다 하면 방사능 그 전에 섹터를 다 알려드리고 거기서 대장 섹터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 그 다음에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실시간 브리핑 다 해드립니다. 어디처럼 종목만 많이 주고 자기 밥그릇 마냥 알아서 챙겨가세요, 알아서 입장하세요 하면서 종목 여러 개 주고 그런데 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종목 한정수에 수익 매수부터 매도까지 다 알아서 제가 반찬까지 다 차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숟가락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휘어진 숟가락도 들고 오세요. 그러면 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노란톡에서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교육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진행해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섹터 대전주 알려드립니다. 상승 전에 미리. 말 그대로 오늘 정치 관련 테마주 말 그대로 어떤 종목이 올라갔습니까? 3위 기업공사하고 대신정보통신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알려드린 섹터예요. 그리고 나서 여당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야당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오겠죠. 그 관련주도 오늘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미리 제가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섹터를 노란톡에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고 저는 대장만 팬다. 대장만 팹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패지 않습니다. 대장로만 봅니다. 전문가님 그럼 첫째세요? 저 첫째입니다. 오. 저 첫째고 저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오. 남동생인데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대장만 팬다. 대장만 팹니다. 네. 대장만 패기 때문에 이 대장 섹터만 진입해가지고 우리는 수익 창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안 좋은 시장에서 손가락 잠가 드립니다. 안 좋은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현금 비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손가락 잠가 드릴 거고 아유 예드님 가슴은 크는데 머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수갑도 많으니까요. 수갑도 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좌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는 보통 이렇게 손가락 잠글 때 뭐 종목이 상승하면은 아이고 예드님 나 이거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시장이 높은 환율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환율에서는 매수를 안 하면은 돈은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10% 5% 상승할 가능성에서 상승할 때는 잃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리스크에 절대 잃지 않는 매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수익 창출입니다. 돈이 여러분들이 주머니 속에 들어오게 만들 거지 돈을 쫓아가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매매 절대 돈을 쫓아가는 매매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들어오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전문가님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정말 저도 이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증시를 잠깐만 살펴보고 가자면요. 코스피 지수가 0.72% 기관과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0.14%의 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에 관해서도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아직 증시에 리스크가 다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금리 인상에 관한 이슈. 하지만 이 부분 만약에 점진적으로 예상치 정도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리스크가 있죠. 이제 전쟁 자체가 시장에 우려감을 나타내거나 충격을 주는 단계는 지났지만은 이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악영향 그리고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거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율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아직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양지수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몇 거래일째 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리스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님이
매일같이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별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실적주나 성장주 매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 하나하나를 발굴해야 한다라는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그런 부분에 특화된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노란톡방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오늘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주들 장중 생방송 공략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날 오를 섹터 그리고 다음 주에 오를 섹터와 대장주들을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또 선별해 주시는 그러한 안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는 정말 이 적중률이 좋아서 전문가님 스스로도 주식 잘하는 것 같다라고 혼잣말 하시는 걸 들었어요. 나 주식 잘하는 것 같다라고 혼잣말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쵸? 그런 말 하셨죠? 네, 몇 번 했죠. 네, 몇 번 했죠. 요즘에 그렇게 사실은요. 그 선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뭐 실적주가 오르는 시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주도 섹터가 예전처럼 뭐 반도체 섹터다라고 해서 막 큰 주도 섹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섹터가 잠깐 오르고 빠지고 또 어떤 섹터가 잠깐 오르고 빠지고 이래서 저도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 맞게 잘 잡는지 혹시 비결이 있으신가요? 아, 이거 영업 비밀이에요? 어느 정도 네. 오픈하면 이거 정도는 돈은 주셔야 아, 하는데. 그래요? 아주 이게 공짜로 우리 어쨌든 시청자분들은 지금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전문가님에게 시간을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노안톡에 입장하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 시장에서 왜 섹터 초점을 맞추고 타점에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이 뭐냐면은 신규 자금들이 늘어날 때 들어갑니다. 신규 자금? 네. 아. 주식시장에서 지금 오. 이놈의 러시아 리스크 때문에 맨날 올라가면 러시아 리스크 두나 맨날 떨어지면은 러시아 문제 누가 푸틴이 어떤 무슨 발언을 함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올라가면 있고 떨어지면 있고 맨날 똑같은 반복이에요. 여기서 또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하면 사람들이 아 이제 시장 완전히 기술적 반등 연속적으로 상승이구나 하고 사다가 태통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은 저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저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시장 저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번 주에 뭐 제가 어떤 방송을 봤거든요. 선생님. 어떤 방송 봤는데 코스피가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시장 긁고 나서 한 지수가 2,700이 깨져버렸어요. 틀릴 수 있죠. 틀릴 수는 신이 있죠. 아니니까. 신은 아니니까. 근데 네, 신이 아니니까 연속적으로 틀릴 수 그렇게 있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투자 심리에서 사람들이 시장이 올라가는 줄 알고 매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는 신규 자금이 없습니다. 관망 자금이 많아지죠. 시장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주머니 속에서 돈을 빼는 거예요. 그럼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일 때는 상승이고 환율이 1,200원대가 깨질 때는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겠죠? 신규 자금이 생겨요. 신규 자금 들어갈 때 거래량이 받쳐줄 때 우리가 들어가야지. 거래량이 안 받쳐줄 때 들어가면은 우리가 금방 윗꼬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자금이 들어올 때 지속적인 상승으로 될 수 있는 모멘텀 호재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어느 거 하나도 안전한 종목은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단발성보다는 지속적인 이슈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절대 저점 아니에요. 러시아 문제가 완전히 끝나야 그때부터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 지금 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가 연주하시는 거 연주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연주. 네. 이게 너무 좋습니다. 지루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제가 요즘 네. 말하고 행동, 몸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저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재밌어요, 전문가님.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종목을 떠나서 우리가 꼭 새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절대 저점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고 관망 자금
자금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즉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외국인 자금들이 좀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군들을 공략을 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이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오늘 삼성전자 메타버스라는 이슈를 오늘 장중 생방송 공략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희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셔서 저희가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 여러분들 노란 톡방 안쪽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오늘 정말 100분가량이 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조속히 들어오셔야 장중 생방송 공략주 붙잡으실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좀 고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풀어볼 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해온 정보들도 너무나 많고 많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전문가님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예전에 뜨끈뜨끈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뜨끈뜨끈해요? 그리고 그럼 막 우리가 호호 불어서 지금 뭐 매수를 해야 호호 되나요? 불 정도가 네. 아니고 완전히 기름만 10개 정도는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기름이요? 네. 기름을 왜 던져요? 기름을 던져야 불이 더 붙지 않습니까?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파이어 보고 싶습니까? 파이어. 파이어. 계좌가 파이어. 파도처럼 밀려가지고 파란색 불을 보시는 것보다 계좌가 불타가지고 저기저기 번지를 하면서 파이어를 보고 싶으시죠? 이 파이어의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시아 리스크 지수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장 정세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그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생화학 관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사능입니다. 자, 방사능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런 시청자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아, 방사능이구나. 나 지금 한신기계 들어갈 거야. 나 지금 서전기자 들어가 있어. 나 일진파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원전이라고 해가지고 원전 관련주만 되는 게 아니고 방사능 위주로 해가지고 방사능은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을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찾으셔야죠. 원전이 같이 엮여져 있다고 해가지고 원전만 들어가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사능 관련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뿅! 자, 바이든이 말입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이 새벽에 무슨 말만 하면 무서워 죽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지하철 타면서 출근을 할 때 오늘은 바이든이 무슨 말 있을까? 이렇게 하면 바이든, 푸틴, 사인범, 정교, 정범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그 기사만 보면 아주 놀랍니다. 시장이 하락이 될까 봐. 근데 오늘 역시 바이든이 다시 한번 발언하였습니다. 금일 새벽 러시아에서 생화학을 이어낼 수가 있다. 생화학으로 공격을 하고 무기를 쓸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 관심 종목을 어제 작성했던 걸 바로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에 빠르게 바꾸면서 방사능 관련된 세트로 가지고 왔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의 러시아 생화학 무기를 계속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은 기대감에 먼저 상승하는 거지 확정이 돼가지고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쓰지는 않더라도 러시아가 계속 경제 제재도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왕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화학 무기를 쓸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에 또 강세가 상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지진, 그 다음에 바이든의 러시아 생화학 무기 예측 이 두 가지 섹터로 해가지고 상승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도 시초에 상승했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슈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사능 쪽의 생화학 무기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생화학 무기를 계속 쓸 가능성이 있고 계속 뭐 협박을 하고 있죠. 뭐 핵 무기를 쓸 수가 있다. 생화학 무기를 쓸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따라가지고 지금 경제도 안 좋아지면서 또 다시 원자재가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맞춰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우리한테 맞춰주기 바라면 안 되고 우리가 시장한테 맞춰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테마 말 그대로 방사능 관련 세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방사능 관련 세터 노란톡 방에 입장하신 분들한테만 알려드릴 테니까 그분들만 입장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면 볼까요? 뿅!
자, 러시아에서 방사능 쪽으로 계속 공격을 한답니다. 공격은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미리 상승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도 되게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이 차트 보시면은 지금 약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 자리가 저점 자리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고점 이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옥상이 28층이라고 하면 지금은 12층밖에 안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러시아는 어차피 지수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수 쪽 이슈로 계속 러시아는 사태가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는 이 방사능 관련 섹터도 GSE나 저희가 저번에 갖고 왔던 GSE나 대성에너지나 미래생명자원이나 누보나 팜스토인처럼 계속 지수적으로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능 관련된 섹터를 앞으로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거고 원전 관련주가 아닙니다. 원전보다는 원전 섹터하고도 같이 엮여져 있는 방사능 관련된 섹터 대장주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 쪽에서 방사능 공격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행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수적 이슈로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방사능 쪽에서는 방사능 기술 재활용 개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 종목 두 번째 종목은 방사능 쪽으로 관련된 이슈로 상승할 것으로 지수 쪽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방사능 쪽으로 유출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중환제 일종의 요드화 칼륨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어요. 고공행진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드와 칼륨이 계속 고공행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사능 관련된 섹터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방사능이 해독이 되면은 제올라이트라는 걸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제올라이트가 뭐냐면은 방사능 피폭의 위험을 감지하고 방지시켜주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고 유가, 가스, 뭐 식량, 곡물, 농업기계 이런 것보다는 제2의 후발주로 제2의 GSE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에 입장하시면 제가 아주 엄청나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 핵무기와 연관된 기업이라기보다는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 네, 기업이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에 따라서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러시아 측에서 핵무기를 쏘겠다라는 그런 협박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 기업이 테마주로 움직였었어요. 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죠? 남북 관계에서도 지금 이 남북 관계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무기 미사일 쓰고 하면 그죠.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테마주로 바뀌어가지고 대장 세트로도 상승할 수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산주로서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의 모멘텀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장의 뉴욕 증시에서도 유가가 7%나 급등을 해줬고요. 그에 따라서 연준 의장이요, 인플레이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장을 또 우려감으로 다가와서 뉴욕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아직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재 관련 섹터들을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원자재 관련 섹터가 아니라 아직까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공략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섹터를 가지고 오셨어요. 원전, 방사능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정책주와도 엮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남북관계 도발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방산주로도 함께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한데 모인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적인 테마주라고 해서 우리가 매매하기가 좀 선뜻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 제가 한번 재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 영업이익률이요 300%가량 증가를 해서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기업인 거죠.
제약바이오주와는 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부분들과 차트적인 분석들까지도 모두 다 해주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업을 한번 알아가시면은 내가 지금 시장에서 좀 한 가지 무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 히든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되시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장중 생방송 공략주도 나갈 거고요. 원전 관련한 이슈들에 관한 대장주들도 한번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자리 정도 남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방송 탔다라고 떨고 있는 어피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저희가 인사와 채팅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QR코드 타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 그러면은 보세요. 모멘텀이 이제 지속적인 이슈가 중요하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테마주가 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군들이 있는 건데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가 제가 조금 많이 생소하고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쏘겠다라는 어떤 도발에 관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도 수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정책주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데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정책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완전 비정인 무기까지 다 꺼내게 만드시는구만. 갑자기 좋습니다. 알겠다. 네, 네, 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테마 하는 게 엄청나게 웃깁니다. 음. 중간에 러시아 사태의 문제요, 원전,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생화 무기, 그 다음에 러시아 사태가 안 좋을 때마다 상승이 되죠. 그러다가도 중간에 방사능, 말 그대로 생화 무기를 쓰겠다고 해가지고 이 방사능 관련된 세트가 상승하고 있는데, 근데 중간에 또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하면 이 방사능 관련된 세트가 올라가요. 말 그대로 중간에 테마가 여러 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여러 번 이 맨 처음에 방사능이었다고 하면은 두 번째 북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전,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5가지로 서서히 섹터를 찾아가면서 상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란톡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방사능 쪽은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선발주는 유가,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곡물, 그다음에 가스 곡물, 관련주들이 비료? 고공행진이 됐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후반주로 방사능 쪽으로 더욱더 고공행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유가가 상승했습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문제요. 러시아 사태 때문에 상태가 안 좋으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거는 테마가 여러 가지 엮여서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제2의 GSE라고 보고 있고 후반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은 우리가 오랜만에 이 수수께끼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가지 기업들이 좀 떠올랐거든요. 네네네. 긴장을 좀 해보시겠어요? 아, 전문가님? 네. 중간에 저번에 한번 맞출까 말까 이렇게 제가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사실 이게 방사선 치료제 관련주로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이 좀 딱 떠올랐는데 혹시 대정화금이라는 종목 맞을까요? 대정화금 좋죠. 대정화금 진짜 좋습니다. 당황하시는 거 보니까 좀 대정화금 맞는 것 같은데. 원전하고도 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오드화 칼륨 그리고 방사선 들어가 치료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대정화금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대정화금은 제가 인정합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상승 두 번째로 올라가는 아. 부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정화금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아닙니다. 주세요. 아닌데 아니라는 두 거예요? 번째로 상승하는 아닌데 종목입니다. 좋은 놈이다. 네. 아닌데 좋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진 가죠. 우진. 우진. 대장주. 그 우진은 원전 쪽 아닙니까? 우진 그래도 이게 방사선 영상이다라고 해서 그쵸, 약간 반사능으로도 상승할 수는 있는데 우진이라는 종목은 반사능으로도 상승할 이지 수가 않을까요?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대장주는 아닙니다.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아니에요. 네 글자 맞죠, 전문가님? 이거 정답은 네 글자 맞죠? 네 글자 맞습니다. 그 오르비텍 가시죠. 오르비테 영양제나 드십시오. 오르비텍 영양제가 어딨어요, 세상에. 오이나미 드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재미없나요? 네, 재미 너무너무 없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문가 저희 500분이 넘어버렸네요, 노란톡방에. 여러분, 오늘 정답 공개 저희가 방송 끝나고 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또 준비된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원자재 관련주 다음으로 올 수 있는 섹터가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 측에서 핵무기에 관한 압박들이 있게 된다면 오히려 그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업 네 글자다라고 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북한의 도발에도 이슈를 받는 방산 관련주이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정책주와도 차기 정부의 정책주와도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요. 네 글자다라고 하셨는데 대정화금과 우진 오르비텍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맞습니다. 테마주이긴 한데 재무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300%가량이 증가한 실질적인 사업이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전쟁 관련주보다는 원전 정책 관련주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관해서는 저희가 15분 뒤에 노란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링크 타고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500분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많이는 못 받을 것 같고 앞으로 한 10분 정도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한번 모집을 해보고 노란톡방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또 이렇게 노란톡방 닫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쵸, 전문가님? 네, 이거 닫아야 합니다. 네. 이거 너무 많이 들어오면 너무 안 많이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노란톡방을 좀 중간에 닫아야 할 것 같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 그러면은 뭐 방사능 관련주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여기서 방사능 네. 관련주 절대 제 말 무시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진짜 오릅니까? 네, 오릅니다. 음. 오랐고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 얘기 노안톡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줬는데 이 종목이 대장주로 더 많이 상승했어요. 네 글자. 네, 오르비텍이 네 글자입니다. 아니라 대정화금이 아니라 네 글자. 네. 네. 그리고 한 수 더 떠서 서전기조도 아니고 우진도 아니에요. 우진도 아니고 음. 서전기전도 아니고 네. 네 글자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힌트 한번 살짝 되게 궁금해들 하시는데 한번 힌트 살짝만 조금만 더 줘보세요. 힌트 여기서 더 네. 드리자면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네, 네. 안 됩니다. 안 지금 돼요? 이렇게 하면 들킬 것 같아요. 들키거든요. 네, 거의 들킬 것 제가 같습니다. 지금 좁혀놨습니다. 목 조르기 직전입니다, 네, 지금. 네. 지금 뭔가 계속 뭔가 말리는 것 같죠, 저한테? 네, 말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더 정보를 공개하면은 뭔가 들통이 날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여기서 힌트는 맞춰보도록 하고 전문가님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50분에 정확히 어떤 종목인지 이 네 글자의 방사능 관련주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타점 역시나 노란톡방 안쪽에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네요, 전문가님.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 재밌어요, 그죠? 네. 그거 뭐냐 하도 이거 맨날 이거 종목 이게 탄로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들킵니다. 들키죠? 그럼 궁금하신 여기서. 분들은 네. 노안톡에 입장하십시오. 입장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입장하셔가지고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분들 들어오지 마세요. 언제 총 못 줘요? 총 못 줘요? 총 못 줘요? 쪽팔리지 않으세요? 그렇게 들어가서 총무 언제 주세요? 언제 주세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총무 그거 해야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언제 주세요? 맨날 그것 때문에 아주 노여져 걸릴 것 같아요. 전문가 목이 아니죠, 목이. 지금 약간 저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건가요? 아니면 목이랑 함께하는 건가요? 안호수님 네. 지금 집에서 저희 아기가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가 보고 있는데 아빠 보면 목이 아니에요. 미안하다, 윤우야. 미안하다. 이모가 네. 미안하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목소리 조금 굵게, 약간 좀 알겠습니다. 굵게 신뢰 있게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한번 오늘. 시작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저음으로 마지막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만. 저음으로 한번 해주세요. 자, 네. 지금부터는 두 번째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두 번째 관심 종목입니다. 쿼드. 여러분들 쿼드가 뭔지 아십니까? 쿼드. 쿼드는 말 그대로 미국은 참 그 나라 되게 많이 잘 만들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호주, 인도, 미국, 일본이 만든 4개 국가를 쿼드라고 합니다. 중국 왕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한국에서 지금 윤당승리 현 정부에서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쿼드 쪽에서 가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뿅! 자, 윤단성이는 쿼드에 가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세가 나올 관심 종목이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천천히 재료를 모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죠. 미국이 중국한테 시진핑
그 러시아 도와주지 마세요. 러시아 도와주면 경제 제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은 지금 입장이 예매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전쟁은 노노지만은 각 극간에 우리 중국한테 위협을 가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아주 예매해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윤 당선인이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위주로 해가지고 쿼드 쪽으로 추진을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바이든 입장에서는 좋겠죠. 옆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목 알기 전에 본인들이 자료를 알고 들어가야죠. 쿼드, 인도, 호주, 일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국가예요. 자,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한국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쿼드 가입 시 염나라 중국의 행동에 따라가지고 상승하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계속 건들 때마다 상승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토 쪽으로 대장주 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죠. 거기에 관련된 이슈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보시면 중국 최근에 3달 전에 시진핑이 뭐하고 했습니까? 중국 건드면 머리 깨져 흔들릴 걸. 이거는 중국을 건드지 말라는 거죠. 중국을 건드지 말라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갑자기 쿼드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중국 입장,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한류 해제, 하한령, 무슨 놈의 하한령이다. 무슨 놈의 하한령이냐. 그거 금지시키고 화장품도 한국 화장품 못 쓰게 해야. 이런 식으로 보복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복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히토류 관련된 섹터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중국을 건들면 머리 깨져 보복이 당하기 전에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로서 주식으로 미리 기대감에 미리 상승을 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나가겠죠. 지금 재료가 하나만 가지고는 이 히토류 섹터가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쿼드에다가 러시아 문제요, 미국하고 중국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유심히 봐야 할 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히토류 관련된 섹터가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노안톡에 입장하신 분들한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종목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차트 3번, 2번, 1번 뿅.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또 횡보가 됐어요. 자, 유니온에 묶여져 있는 사람은 그 전에 현금이 유니온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얘기해버렸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해버렸네 진짜. 큰일 났네. 이거 그 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무기징역이죠. 감옥으로 따지면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징역 6개월이나 징역 3개월 쪽으로 나오시려면은 여기서 충분히 상승 곡선이 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말 그대로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시장 안 좋을 때 무조건 올라가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에 입장하시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이고 저거 티플레스 아니면 유니온 아니면 뭐 세누텍 아니면 유니온모턴이네.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직접 진입도 안 했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십니까? 어차피 어떤 종목이 이렇게 들어와도 제일 중요한 건 타점이죠. 만약에 그 종목 못 들어가도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로 들어가서 수익 창출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노안톡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이 또 이제 정책 관련한 이슈들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직 정책주 시세가 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보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윤석열 당선인이 쿼드 가입을 할 것이냐에 관한 조짐들인데 뭐 그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동향들이 좀 포착이 됐다라고 해요. 5월 중순에 쿼드 회의가 앞두고 있는데 이 회의를 앞두고 그 쿼드에 참가하는 정상들과 좀 통화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행간에서는 쿼드 가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어떤 기대감과 우려감에 관련한 섹터군들이 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쿼드 관련해서는 히토류 관련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 히토류 관련주 중에 어떤 대장주들이 주목을 받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전문가님이 노란톡방에서 모두 다 오늘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QR코드 통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오늘 좀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는데 정보를 좀 압축하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그럼 저희가 세 가지의 섹터를 조금 건드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장중 생방송 가능한 종목으로는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었던 삼성전자 메타버스 관련한 섹터군들을 집어주셨어요. 그럼 전문가님은 지금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섹터로는 세 가지 섹터 중에는 그 섹터군들을 보시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관련된 섹터는 제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종목은 우리 노란톡에 있으신 분들도 들어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네요. 그렇죠. 오. 메타버스고 두 번째는 반산능입니다. 방사능 관련주도 우리가 아직 정답이 공개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방송 끝나고 그 정답도 공개를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네, 정답 알겠습니다. 다 공개할 네.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여러분 섹터를 조금 더 축약을 시켜보자면 좀 두 가지 섹터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메타버스 개발을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던 만큼 우리가 삼성전자 관련한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공략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하니까 오늘 장중 생방송 공략주는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어떤 종목을 진입할 건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방송이 4분 남았어요. 4분 뒤에 전문가님 본격적인 브리핑 해주실 테니까요.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하단에 QR코드 여러분들 가져다만 되시면은 영어 링크 나올 겁니다. 영어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앞으로 한 5분가량만 더 받아주시고 방문은 굳게 닫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 핵무기에 관한 위협이 왔을 때 이 방사능 관련한 처리를 하게 되는 기업이 있는데 방사능 관련주로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에 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북한의 도발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방산주까지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가진 이 방사능 관련주들 여러분들 생소하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글자의 종목이다라고 하시고 오르비텍, 우진, 대정화금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종목도 저희가 오늘 공략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도 오늘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이제 테마주가 맞기는 한데 영업이익률이 작년 대비해서 300% 가량이 상승을 한 그런 재무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테마주로서는 상당히 보기 드문 재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급도 포착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 영어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노란톡방 와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510명이 넘어갔네요,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마지막 소신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맨날 수익만 보고 싶다고요? 맨날 수익만 보고 싶다고요? 맨날 수익만 어떻게 봅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행복 회로 좀 돌리지 마세요. 우리는 중요한 게 잃지 않는 매매가 중요한 거고 꾸준한 수익이 중요한 거예요. 잃지 않는 매매 그 원칙적인 습관만 있다고 하면은 절대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단돈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수익을 보시면은 그거 치킨도 사 먹을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가 있고 버스도 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거 하고 주식하냐? 이렇게 방송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땅 파서 10원도 나옵니까? 땅 파봤자 10원도 안 나와요. 20원도 안 나오고요. 500원도 안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 돈 한 푼 한 푼이 제일 소중할 이겁니다. 그리고 힘들게 버셨잖아요. 그렇게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도 주식을 하는 거고 평상시 일상생활을 위해서도 주식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은행 적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시고 잃지 않는 매매한다고 생각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나 부자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말이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볼 때가 돼서요. 지금 시장 역시나 우리가 약보합권에서 머물러지고 있고요. 얼른 환율이 정상화가 돼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 좀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수익런 2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도 2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